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기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시 터진 엄청난 사건, 100년 만에 최대 재앙이 옵니다. 그동안 잘 버텨오던 영끌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한꺼번에 쏟아낸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가 다시 급등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금리는 더 오르고 물가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매수자가 사라지자 3년간 떨어져야 할 집값이 1년도 안 돼서 급추락하면서 벼락거지라고 놀림받던 무주택자들에게 최고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도와 매수 타이밍, 입지 추천을 해드립니다. 전화주세요. 오늘 한시 터진 엄청난 사건, 정말로 100년 만에 최대 재앙입니다. 이게 문제점도 있겠지만은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만 잘 한다면 인생 최고의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보시면 자, 이 돈이 아예 파도처럼 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내외 부동산 대폭락 현황. 먼저 1년 뒤에 집값 더 떨어진다. 문제는 지금도 많이 떨어졌는데 1년 뒤에는 더 많이 떨어진다. 왜? 지금 금리 인상이 계속 지리밭으로 남아있어요. 집값 폭락을 촉발하고 있죠. 이거를 한번 부동산 대폭락을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고 다른 나라는 어떤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하락의 사례. 먼저 강남 3구 현재 놀라지 마세요. 무려 20% 이제 실제 실거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0% 하락했고 송파는 무려 30%. 아예 매수자가 실종된 상황입니다. 이 가격에도. 자, 지금 이 가격에 매수한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 후회할 가능성 커요. 더 떨어집니다. 자, 서울 25% 정도 하락을 했어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노원, 도봉, 강북 등 외곽 지역은 30% 하락했습니다. 자, 경기 인천 30% 오히려 서울보다 더 높아요. 그런데 송도, 동탄, 시흥 등 특정 지역은 35%나 정말 어마무시하죠. 반토막 가까이 가고 있어요. 자, 지방광역시 전반적으로 수도권하고 비슷한 30% 하락했는데 지역별로 약간 차등이 큽니다. 자, 세종, 대구, 대전은 이미 40%까지 추락한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자, 해외 집값 볼까요? 미국 3개월 만에 10% 무시무시하죠. 계속 올해 초까지 폭등하다가 거래가 뚝 떨어지더니 이렇게 서부 지역은 특히 20%나 폭락. 캐나다 주요 도시 이미 25% 떨어졌다고 여러분 뉴스에 나왔죠. 중국입니다. 중국은 정확하게 지표를 알 수 없지만 대략 30% 집값 하락이 1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헝다 등 개발회사가 지금 계속 차라리 부도를 내버리면 시원한데 불확실성이 계속 증가하고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주가도 대폭락하고 있습니다. 자, 호주, 뉴질랜드 각각 15% 정도 하락. 전반적으로 보면요, 해외도 상당히 지금 급락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하락 사례 볼까요? 인천, 루원시티, 프라디움 9억짜리가 4.2억이나 떨어졌네요. 그래서 4.8억, 거의 반토막. 시흥의 150도시 한라비왈디 8억짜리가 3.1억이나 떨어져서 4.9억. 동탄역 센트럴푸르지오 7.8억이 3.2억, 4.5억. 세종 해들마을 6단지 14억짜리가 6.4억이나 떨어져서 7.6억. 어떻습니까? 거의 40%, 50%까지 추락을 했죠. 자, 이제 세계 경제 지표 전망, 부동산 바닥은 아직도 멀었다는 걸로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먼저 물가. 자, 뜨끈뜨끈한 자료. 자,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 CPI, 한국, 우리나라 10월달 방금 나온 속보인데 5.7%로 오히려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떨어져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뛰고 있어요. 물가가. 미국 아직 10월달 안 나왔습니다. 9월달 8.2%로 상당히 높죠. 자, 유로존 10월 어제 속보치로 나온 건데 10.7%로 치솟고 있어요. 완전 이건 미친 물가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게 되면요, 절대로 금리 안 내려가요. 미국이 지금 5.5%까지 또 금리를 올린다 뉴스도 나오는데 당연하죠. 물가가 이렇게 치솟으면요, 금리를 내릴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받고 있는 대출금리는 상상 초월이 될 가능성이 커요. 전망 2023년 상반기 그래도 내년을 최고치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1, 2년 후에는 3%대로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뛰고 이제 후속으로 부동산도 뛰겠죠. 금리,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10월 달 3%. 미국은 현재는 3.25%지만 나중에 이제 또 자이언트 스텝이 유력하기 때문에 11월 4% 이렇게 찍을 거예요. 유로존은 10월 달 2%로 이번에 11월 달 세게 올릴 가능성이 커요. 왜? CPI가 너무 높아요. 전망 2023년 역시 내년 상반기를 최고치로 보고요.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안정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떨어진다고 해서 집값이 바로 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 전망으로는 집값 상승이 솔직히 요원해요. 경제 성장률 22, 23년 봤더니 우리나라 2.6, 올해는 2.6, 내년은 2.3. 미국 올해 1.6, 내년은 1.0. 유로 올해는 3.1로 선방했는데 내년에는 0.5. 심각하죠? 자, 전망 2023년 내년이 아마 최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24년부터 점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다. 만약 회복 못하게 되면 이제 부동산은 3, 4, 5년 빠지는 거예요. 부동산과 주식 볼까요? 우리나라 주식 22년 현재 30% 정도 하락을 했고요. 내년이면 조금 반등을 한 다음에 20%, 금융위기라도 터진다면 사실상 50이 아니라 70%까지 하락하겠죠. 그래도 20에서 50% 좀 더 불안한 쪽이 큽니다. 부동산 자 22년 현재 25% 정도. 그런데 내년 1년 정도 더 빠지게 되면 이거 볼 것 없이 반토막으로 가요. 40에서 50. 이번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매물 폭탄.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매물 폭탄이 막 터지고 있다. 지금 물량이 금매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뭐면 매물 대상이 누구냐? 주로 다주택자들하고 영끌 2030의 영끌자들이 막 헐값에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매물 지역은 수도권하고 지방, 서울이든 경기도든 인천이든 수도권하고 지방의 외곽 지역 위주로 매물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어요. 매물 유형은 뭐냐? 폭등한 아파트, 오버슈팅을 한 거죠. 지나치게 많이 올라간 거. 그 다음에 비싼 것들, 자체가 비싼 아파트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 매물 형태, 소형들이 너무 지금 평당가가 높죠. 소형이 지금 급락하고 있고요. 갭 투자한 사람들, 그 매물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매물 시기. 그럼 언제 제일 바닥을 칠 거냐? 내년이 아마 제일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그 하락폭은. 매물 가격, 고점 대비 반토막 정도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흐름입니다. 이번에는 평범한 80% 분양 받지 마라. 분명히 말했어요. 분양 10개 중에 8개는 보지도 마세요. 제 말 맞아요. 자, 10개 중에 8개는 보지도 말라고요. 가점이 나쁘더라도 예전에는 떨어졌으니까 한번 넣어볼까? 이런 식으로 넣었다가는 그걸로 끝나는 거야. 알았어요? 자, 그러면 10개 중에 2개에 해당되는 게 서울의 대단지이면서 분양가가 좀 낮은 곳들. 뭐 뉴타운이나 재건축 분양 또는 강남 쪽. 그리고 수도권은 3개 신도시에 괜찮은 곳들. 바로 이거밖에 없어요. 수도권이나 지방에 재개발, 재건축 분양한다? 분양가가 아주 낮은 것들은 괜찮겠지만 분양가 그저 그런 곳들은 망합니다. 자, 분양 신중히 받아라. 먼저 집값이 급락을 하니까 분양가가 더군다나 집값 급락하면 분양가를 내려야 하는데 내리지를 않고 인상을 해버렸어요. 물론 뭐 자재값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오기입니다. 오기.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미분양이 지금 폭증하고 있어요. 뉴스에서 보면은 미분양이 지금 2만에서 4만대. 이거 10만까지 가는 데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분양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분양권이 마이너스 프리미엄. 입주할 때 뭐 지금 양도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입주할 때 1억 정도 빠지고 마이너스 빠졌다. 또는 2억 정도 빠지면 막 털어내고 있어요. 왜? 다음에 반토막 난다는 걸 아니까. 준공후 미분양. 바로 이거 말하는 거예요. 준공후에도 미분양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떨이 분양을 하는 거예요. 뭐 적게는 10%, 많게는 40%까지. 보통 20, 30% 할인 분양 많이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할인 분양을 해버리면요, 새 아파트, 그 주변의 아파트들은 죽어버려요, 완전히. 이제 안 떨어진 아파트가 제일 위험하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똑같은 시기인데 비슷한 장소인데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두 가지. 물론 이제 약간 지역이 좀 다른 곳이 이런 가능성이 크지만 전반적으로 전국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죠. 여기 보세요. 45% 폭락한 아파트. 자, 여기 보시면 10억 3천까지 뛰었던 게 10억 3천이에요. 자, 6억 2,500 거의 뭐 반토막 근처까지 가지 않았나요? 9월 달에 거래된 거.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서 매수 놀았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2020년에 뛰었죠. 그러다가 쭉 빠져가지고 사실상 뛰기 전 가격으로 지금 내려왔어요. 뛰기 전 가격으로. 자, 거래량이 점점점이 거래량인데 거래량도 많네요. 매물도요. 아주 고점부터 여기 지금 아주 저점까지 길게 늘어져 있어요. 위에 쪽은 보지도 마시고요. 이 밑에 또는 여기 안 나와 있는 싼 매물 잡으세요. 얘는 막말로 지금 잡아도 뭐 더 떨어진다 할지라도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얘 보세요. 전혀 안 떨어진 것들. 자, 보시면 똑같은 지금 22년이에요.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맴돌고 있어요. 당연히 매물이 여기 버티고 있어요. 왜? 여기 매물이 이렇게 급락을 했다면, 시세가 급락을 했다면 매물이 이렇게 길게 늘어질 텐데 안 그러다 보니까 9억 2,500인데 오히려 9억 4천, 이때 찍었던 거 신고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아파트를 잡는 순간 세 글자로 말해볼게요. 망한다입니다. 알았어요? 얘는 뭔가 호재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기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이거 잡는 순간 죽음입니다. 죽음. 결국 이제 앞으로 1년 정도 떨어지면 얘는 여기서 그냥 놀 거예요. 이렇게 조금 더 떨어지거나 여기서 놀아요. 떨어져봤자 뭐 이 정도 선이잖아요. 뻔합니다. 얘는 안 그래요. 이렇게 떨어져요. 그냥 수직입니다. 수직. 이런 걸 왜 잡아요? 이거 예외도 없어요. 예외도. 진짜 예외 없습니다. 나중에 1년 후에 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지. 이런 아파트들은 이렇게 박살 나는 거예요. 이게 강남이 됐든 지방의 랜드마크가 됐던. 자, 물론 안 올라갔던 것들은 별로 안 떨어지겠죠. 얘는 많이 뛰었잖아요. 안 좋았기 때문에 이때 3억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좋았다면 15, 17년에 3, 4억 했겠어요? 10억까지 올랐는데? 지금 버티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것들은 이때 안 좋았다는 것은 입지도 안 좋고 뭐도 안 좋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추락한다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 이번에 50% 폭락이 이제 거의 사실화 됐어요. 문제는 이게 60%냐 70%냐 이제 어느 기간만큼 빠지느냐, 이게 지금 문제인데, 좀 제 생각은 이제 유주택자들도 있으니까 50%는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값 하락이. 자, 서울 2013년에 4억이 2022년에 12억까지 올랐던 게 앞으로 1, 2년 후면요, 이거 1년 만에 해도 떨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흐름으로는 6억까지 반토막. 얘는 결국 다음에 18억. 결국은 우상향합니다. 서울은. 그런데 똑같은 수도권인데 경기도 2.5가 7억. 자, 떨어진다면 반토막 2024년에 3.5라면 얘는 많이 못 가요. 7억에서 한 10억. 그러니까 서울보다는 좀 덜 뛰는 거죠. 신고가는 찍어도. 광역시는 심각합니다. 2억이 5억으로 갔어요. 자, 2.5억으로 떨어졌다. 반토막으로. 잘해봤자 본전치기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데이터는 인구, 공급, 모든 뭐 1인 가구 모든 것들과 다 통합한 거라서 적중률이 높아요. 자, 같은 10억짜리를 비교해 볼게요. 서울이 반토막 나서 5억이 됐다. 얘는 15억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이걸 갖고 자꾸 태클 거는데요. 우리나라가 1분짝만 안 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경기도는 10억이 5억에서 신고가는 찍을 것 같아요. 12억 정도. 조금 서울보다는 좀 덜 뛰죠. 많이. 자, 지방은 더 끔찍해요. 10억이 5억으로 떨어졌다가 10억. 물론 본전치기 못하는 것도 있고 회복을 좀 넘어서는 신고가 찍는 것도 있고, 대략 이걸 꼭 기억하세요. 투자 목적으로 할 때는 이걸 꼭 기억을 해야 여러분들이 잡아서는 안 될 것, 잡을 것을 구분하죠. 집값 거품, 소득, 물가, GDP, 통화량 보자고요. 이게 지금 부동산 집값입니다. 아, PIR 지수가 여기네요. 소득 대비. 소득 대비 이렇게 치솟았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죠. 소득 대비 이게 같이 가야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집값이 거품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번엔 GDP 대비. 자, GDP가 이쪽입니다. 파란 거 여기. 이게 GDP는 조금밖에 안 뛰었네요. 그런데 집값 보세요. 무지막지하죠. 이번에 또 부동산 거품, 물가 대비 집값. 자, 물가하고 집값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는데 물가가 여기 있는데 결국 아파트 값은 여기까지 치솟았어요. 결국 집값이 훨씬 높죠. 통화량 대비 집값. 돈을 무지막지하게 찍어냈잖아요. 특히 언제? 바로 코로나 때. 자, 파란 거 보세요. 통화량. 여기네요. 그런데 집값 보세요. 빨간 거. 여기까지 치솟았네요. 결국은 어떤 잣대를 디밀어도 부동산 거품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폭락 중이고요. 전국 집값 많이 빠진 곳.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1등이 의왕시입니다. 2등이 화성시, 광명시, 송파구, 수원시, 도봉구, 강동구, 노원구. 여기에 안 적혀 있는 것들도요. 무지막지하게 빠진 거예요. 지방 같은 경우는 더 빠졌는데 자료에 잠기지도 않아요. 자, 이게 물론
자, 올해 지금 하락률을 보여준 거고, 여기서 뭐 3포인트, 6포인트, 이렇게 떨어진 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3포인트 빠졌다는 것은 이미 20%에서 30포인트 빠졌다는, 이렇게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국토부가 이제 이번 달에 규제를 해제할 텐데, 솔직히 제 생각은 싹 없애야 돼요. 서울이든 경기도든 규제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싹 없애야 합니다. 왜? 지금은 우리나라 문제로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나라 부분은 2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라든가 해외 부분이 80%야. 그런데 이런 걸 왜 지금까지도 안 풀어주고, 이렇게 되면요 난리 납니다. 나중에 금융위기 터질 수도 있다고 분명히 저는 여러 번 경고합니다. 자, 이거 다 없애야 하는데 안 없을 것 같아요. 또 원희룡 장관이 안 없을 것 같아요.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이라서. 여기 보면, 자, 서울은 외곽 지역은 투기과열 지역 풀어줄 것 같고, 경기도도 상당 부분, 투기과열 지역은 많이 풀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조정지역도 풀어줘야 하는데, 서울은 외곽 풀어줄락 말락, 그 다음에 경기도는 중심 지역들은 뭐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이런 데 중심 지역들은요 안 풀어줄 가능성도 좀 커요. 조정지역 같은 경우. 인천이나 세종은 뭐 100% 풀어줄 것 같아요. 이번에 아파트 분양가 급등, 땅가 거품 최대 플렉 여기 보세요. 오히려 집값, 자 20년부터 22년 보세요. 이렇게 치솟았잖아요. 집값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분양가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 미분양이 안 나겠어요? 솔직히 분양가 이렇게 안 올려도요 남아요. 남는데 이렇게 분양했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나중에 떨이 분양하겠죠. 여기 보시면 역대급 고분양가. 우리나라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땅이에요. 땅. 집값이 아니에요. 지금 거품 1위가 땅값이에요. 정말 세계 1등입니다. 세계 1위. 이 땅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일본이 예전에 폭락했을 때 집값이 많이 빠진 게 아니에요. 땅값이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우리나라 지금 땅값이 너무 비싸요. 이거는 수도권도 비싸지만 제가 시골 여러 번 언급합니다. 땅 막 사놓고 했다가 많이 사놓고 했다가 망하지 마세요. 이제는 먹어봤자 조금 먹고 망하면 그냥 바닥이 어딘지도 몰라요. 집이나 하니까 50% 보지 땅은 80%, 90%까지도 볼 수 있어요. 이제 한미요 소비자 물가 지수. 우리나라 이번에 5.7까지 오히려 올라왔잖아요. 자, 미국은 아직 안 나왔어요. 좀 내려오긴 했는데 10월달. 자, 유로존 보세요. 고공행진이죠. 10.7.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현재 3.0이에요. 미국은 현재 3.25인데 아마 11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 밟아서 4.0. 최대치까지 올라가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해서 5에서 5.5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압력을 많이 받고 있어요. 미국도. 너무 지금 금리 인상을 해서 다른 나라들 다 죽일 셈이냐 이거죠. 기축통화국임을 자랑하고 있느냐. 자, 이제 한미 분기별 경제성장률. 자, 이게 우리나라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쭉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좀 안타까워요. 이게 경제성장률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 일본하고 닮아가 버려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내세울 수 있는 딱 하나,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결정적이면서도 가장 자랑스러운 딱 하나가 뭐냐? 경제성장률이었어요. 일본은 망가지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근데 여기 망가지고 있네요 지금. 자, 미국도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조금 그래도 미국은 반등을 했고, 기업 실사지수도 망가지고 있죠. 지금 현 정부 진짜 잘해야 돼요. 열심히 응원하겠지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를 모르고 자꾸 남탓만 하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싸우기만 하고. 자, 부동산 규제 완화, 미국 모기지 평균금리. 얼마 전에 이러한 규제 완화가 있는데 이제 아마 다달이 규제 완화를 할 것 같아요. 왜? 집값이 너무 빠르게 빠지기 때문에 이제 현재 갖고 있는 모든 규제는 싹 사라질 가능성이 커요. 자, 미국 금리 보세요. 이렇게 지금 모기지 금리가 6.94, 10월 20일 기준 거의 7포인트대 이번에 넘었다고도 하잖아요. 자, 바로 이게 블랙홀입니다. 지금 부동산 이쪽으로 지금 빨려나가고 있는 상황.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은 바닥 없이 추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100년 만에 최고의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